일단 우가 치수 사업을 할 때 그 다스린 그 법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물 홍자에다가 규범 범자가 되죠. 큰물. 그 법칙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면은 바로 이제 그 주간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건데요. 큰물 홍자죠. 그래서 홍수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물이 사방에 있던 물이 다 하나로 모여진 거죠.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전법이나 마찬가지죠. 두루두루 사방에 있는 물들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다 이쪽으로 모였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원래 물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길 따라 자기 나갈 대로 나가야 되는 거죠.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쭉 흘러가는데 온 천하가 물바다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크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기본적으로 큰 물이 됩니다. 그 이름하여서 우리가 천지현황하고 그 다음에 천자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주홍황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무슨 뜻이라고 그랬나 이거? 우주홍황이라 해석해 보세요. 하늘은 검고 누르며 천지현황하고 요것만 알면은 나머지 다 돼요. 굳이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다 알죠 이제. 그 제가 굳이 설명하네요. 선생님은 이제 넓고 저는 이제 선생님 저한테 혼나야 돼요.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제일 혼나야 돼. 공부하라 하는데 안 했잖아. 그죠? 하늘은 검고 누르다. 그죠? 천연 지왕이라. 이거 다 저기 주역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늘이 검어요? 맞아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파란 하늘도 있고요. 구름 낀 하늘도 있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저녁 노을 때는 빨간 하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이거 일일이 그렇게 따지셔야 돼요. 왜 하늘이 검다. 예? 투명한지 어떻게 알아요? 참말로. 우리 우주 만물이 전부 다가 이 지금 하늘에 걸려 있잖아. 어떻게 하늘에 걸려? 하늘에 어디 있어? 걸려 있어요? 하늘에 막이 있어요? 막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거 투명한 게 저기 좀 하늘이 있고. 뭐 저기 투명하게 별도 보이고 다 보이고 투명하다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다 보이는데. 보면 다또 투명하다. 그래서 두루두루 보편 타당한 이치를 갖다 붙여야 됩니다. 자, 이 하늘이라고 표현은 뭐 걸려 있다 뭐다 여러 가지는 표현되는데 자, 하늘은 무지무지 멀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거물년이에요? 가물년이에요? 가물년이에요. 가물가물 쳐다보면 하늘에 언덕이 올라와서 진짜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한 번도 안 해봤죠. 저는 꼭 다 해봅니다. 그래도 눈 오는 날 언덕에 올라가서 하늘 한번 한참 쳐다보면 가물가물 정말 가물가물 맑은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가물가물거리 저 위로 그 옛날에 풍선 갖고 놀다 가면 놓쳐보세요. 가물가물해서 없어지 작을 요자입니다. 그죠? 윗상자. 뭐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가물가물거리는 게 하늘입니다. 가물거리는 하늘이에요. 알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했냐 아까 그죠? 투명하다 뭐하다 이거 알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 소리예요. 현묘하다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자 그런데 묘한 이치가 있어서 뜨고 지고 하면서 뭐 이게 우리한테는 뭐가 생겨나는 거니까 그래서 검다라고 하는 것이 되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증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하늘에 그 많은 그저 1월 성신이 매달려 있죠. 낮에는 해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해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깜깜한 밤하늘이 되면 거기에 뭐가 있더라? 온갖 별자리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른바 북두칠성의 자류별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 거에 따라서 1년 12달이 정해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하늘 보면서 다 관측했습니다. 그래서 자류별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몇 방을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아 지금이 몇 월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늘을 표현하긴 해야 돼요. 이 무지무지하게 광대무변한 저 하늘을 뭔가 우리가 쥐어주는 걸로 표현하는 건데 그게 현묘하다, 검다, 검은 하늘 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거 밤이 돼야 하늘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니까 그 다음에 땅은 뭐예요? 땅이 누래요? 땅이 누래요? 눈 덮이면 하얀 땅이요. 그죠? 저 사막에 가면 모래벌판에 누리끼리 한 것이고 이것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가장 중요한 세상의 중심은 누구라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마다 세상의 중심은 나. 조금 넓히면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항상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롭게 하는 것만 보면 돼요. 일단 우리가 뭐 이 끝이 생겨야 가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공부해도 했더니 마음이 좋더라. 근데 나한테 이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지. 나한테 불리하면 뭐하러 공부를 해요. 그죠? 자, 그러면은 나한테 이로운 하늘, 저 1월 성신이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내려주니까, 그죠? 뭐가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 되고, 땅이라고 하는 것도 제일 좋은 땅이 무슨 땅이냐?
가을에 누렇게 익은 황금 들녘이 바로 이 황자입니다. 글자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요. 요렇게 돼요. 그래서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검고 누르러서 어쩔 건데? 어쩔 건데요? 항상 남녀가 사귀어야 뭐 어떻게 돼요? 뭐가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늘과 땅이 사귄다 늘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뭘로 사귈 거예요? 빛으로? 땅은 빛이 없는데. 그러니까 둘이 소통하는 방식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어쨌든 간에 빛이라는 건 따뜻함이죠. 따뜻함을 내려주면 땅 속에 있던 뭐예요? 땅에 있던 습기들이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게 구름을 이루죠. 그래서 저 하늘에 가서 다 양기운을 닿으면 어떻게 돼요? 와 하고 뭐냐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남녀관계라면 그걸 뭐라고 한다? 운우지정이라 표현하고 임금님의 덕이다 그러면 우로지 택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이 뭘로 만나다? 물로 만나야죠. 물이 되어서 만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 물감으로 만나면 돼요. 그래서 물감을 섞되 만물을 기르는 것은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하늘과 땅이 다 되는데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게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 노란 색깔 이만큼 섞고 필요한 거는 아빠는 뭐예요? 정자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난자가 이만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정자 하나만 딱 여기다 떨어뜨려 보세요. 무슨 색깔 나오던가요? 어느 분이 하려고 그랬더니 도대체 색깔이 안 나온대요. 왜? 그 요 이치를 모르길래 그래서 제가 에이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정자낭자 관계로 설명을 했죠. 그죠? 난자만큼만 딱 하고 떨어뜨리면 기가 막힌 무슨 색이 나온다? 창색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과 그죠? 땅님 그죠?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만나서 뭐냐? 억조 창생을 하는 거예요. 요 원리예요.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말이. 그 공자가 뭐라고 했냐? 천왕이 지연이니 천지지 잡냐라 이렇게 하늘과 땅이 섞이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섞이는 게 어떻게 섞여요? 뭘로? 물에다 넣고 섞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일활, 수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만물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온다? 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늘과 땅이 다냐? 이렇게 되면 천하의 바보가 되죠. 아까 하늘에 뭐가 걸려 있어요? 우주라고 하는 그 별들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별도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전부 다 울타리 아니죠? 저 어쨌든 하늘이라는 요 전부 다 지붕 아래입니다. 그 지붕 아래에 자 공간적인 우주 그 다음에 말미암을 일자니까 시간적인 공간과 시공간이 확립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저 하늘을 봤더니 어때요? 아까 넓고 거칠다 그랬어 있죠? 가봤어요? 넓고 거친지? 넓고 거칠다는 굉장히 막연한 표현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않은 것은 절대로 표현 못해요. 생전 처음 보는 것은 전부 다 뭘로 표현한다? 아니 이상하다 말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려면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가만히 들어봐. 저 사람 무슨 일 했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 쫙 파악이 됩니다. 몇 번만 얘기 쭉 해보면 그죠? 왜? 그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아무리 제가 똑똑하다 하더라도요. 저도 제가 경험한 경험치 내에서 모든 걸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듣다 보면 저 사람 확실하게 충청도 사람이구나. 말투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저런 그 문화적 배경들이 충청도 땅의 저 바닷가와 저 강가가 들판인 이런 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의 그 말들이 있습니다. 생활 태도도 있고. 그런데 저 하늘을 봤더니 하늘은 일단 검은 하늘이 다 보이는 거죠. 깜깜한 밤하늘에 뭐가 있어요? 깜깜한 밤에 뭐가 있던가요? 다이아몬드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 돌덩이 다이아몬드라는 결국 뭐예요? 돌덩이잖아요. 천하의 땅에 좋은 땅은 무슨 땅이어야 돼요? 거름진 땅. 무슨 땅이어야 돼요? 나무도 자라고 그죠? 여기 좀 있어야 됩니다. 나무 자리에 온통 돌덩이밖에 없어요. 근데 돌덩이가 또 어디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으르르 해가지고 짝짝짝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은하수잖아요. 자기가 본 것이 뭐냐면 저 강을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슨 물처럼 보이더라? 하수처럼 보여요. 하수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색깔이 하수는 누런데 얘는 어떻게 돼요? 은색이죠. 그래서 갖다가 뭐라고 붙이냐? 은하수 갖다 붙여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본 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그 다음에 큰 물 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한번 싹 쓸어 내려가면은 내가 죽겠다고 심었던 벼농사 뭐 콩농사 완전히 다 망가지고 그 위에는 뭐밖에 없어요? 돌멩이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돌멩이고 저 한쪽에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그게 뭐예요? 홍이라 그랬잖아요. 그 나무 쓸고 간 그 뒤에는 뭐가 많아요? 황무지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인간이 본 방식으로 하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막 하늘이 뭐 우주가 뭐 어떻게 뭐 하다? 거기 뭐 낭만 찾고 그래요. 옛날에 본 우주는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거칠고, 그죠? 큰 물지고, 거칠다, 황무지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죠? 지금 바로 이 요순시대 때 당면했던 문제가 바로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인류의 최고의 대재난이 바로 요 시기예요. 이 지구의 대홍수 시기라 그러죠. 이게 요임금이 자 순임금한테 섭정하던 시기입니다. 그죠? 순임금이 실제적으로 정치를 지금 맡아서 하던 그 시기인데 요 시기가 똑같이 역사적으로 인류사에서 기록된 시기가 또 하나가 있죠. 동양에서 이 시기가 우리가 두루 잘한 딴 나라는 잘 모르니까 어디게 되면 성경이 뭐예요? 성경의 노아의 방주 시기가 바로 요때입니다. 그죠? 같은 시기예요. 자, 그런 내가 천자문 공부하면서도 설명했지만 노아의 방주 서양은 저쪽은 뭐냐? 우리하고 문화가 아예 다른 제 거기는 무슨 지역이에요?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은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이 땅이 물 난리가 났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나 가면 돼요. 이동하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딱 종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하느님이 선택해서 이렇게 되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죠? 하느님이 선택해서. 그래서 선민의식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무슨 사회예요? 여기는 농경사회예요. 그런데 내가 임금이라고 야 니들 쫓아가 안 쫓아가면 죽여 하면서 간다고 쫓아가요? 그래 죽이고 가봐라 해보죠. 그리고 너 다시는 이 땅에 돌아와나 봐라. 만약에 그리고 버리고 갔다. 절대로 이 황하문명권에서 농경사회에서는 돌아온 탕자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죠? 저기는 돌아온 탕자가 오히려 나중에 돈만 많이 벌고 오면은 대접받는 사회예요. 농력사회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농경사회의 지도자는 이 물을 다스려야 돼요. 노아의 방주?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다가 그저 영원히 안녕이에요. 너는 그냥 저 변방주에 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시기에 치수 사업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임금입니다. 순임금입니다. 순임금이 그 전에 이제 요임금이 먼저 했죠. 계속 비가 오고 내리고 하니까 그때 사학들을 부릅니다. 다시 말해 동서남북의 그 대표적인 제후들을 쭉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누가 이걸 좀 다스릴 사람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때 아까 얘기했던 나고 누구냐면은 곤이죠. 곤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제후예요 당시에 저 요임금 밑에 곤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을 해서 그때 요임금이 반대를 해요. 자, 곤이라고 하는 자 성질이 대단히 포악하다. 저기 요임금이 다스리겠지만 제후들까지 다 마음대로 못하니까 나중에서 순임금을 등극을 시키면서 뭐냐면 네가 먼저 저 사학들부터 정리 좀 하라 그래요. 이게 워낙 기득권 층화되니까 요임금도 손을 못 대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곤한테 그런데 곤이 포악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 지금 작은 토목공사가 아니죠. 저 한강에다 무슨 뭐 댐마이 공사 아닙니다. 온 나라 천지가 물바다이기 때문에 온 천지에 이 대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 토목공사 하는 데는 결국 누구 힘으로 해야 돼요? 백성이에요. 백성. 그 백성들이 지금 잘못하면 내 몸이 어떻게 돼요? 물에 쓸려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이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덕이 있는 사람이 진두지휘하지 않으면 절대로 완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는 포악해서 성질이 사나워서 이거 안 되는데 하는데 뭐 달리 추천할 사람은 없고 다들 이거 현재 상태로는 그래도 이 사람이 차악입니다. 이런 식으로 됐겠죠. 할 수 없이 등용을 시킵니다. 등용을 시켰는데 이거는 1년 지나도 안 돼, 2년 지나도 안 돼, 3년 지나도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안 됐다고 해서 바로 사람은 못 갈아치우죠. 왜냐하면 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물이 더 이상으로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3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게 3년에서 아마 9년이 되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오히려 계속 그죠? 오히려 뭐냐면 계속 물막이 공사만 한 거예요. 물막이 공사하니까 물막이 공사는 더 문제가 되죠. 큰 물이 졌을 때 물을 막았다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막았던 물까지 터져가지고 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순임금이 섭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사람을 구합니다.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우가 여기 아들이었던 여기는 이제 그 이미 귀양 가서 책임을 다 못한 죄로 귀양 가게 되고 나중에 귀양 가서 죽게 되고 나중에 누구냐면은 그 아들인 우가 참으로 영특하면서 이른바 오행대법을 좀 안다고 합니다. 뭐 하여튼 물에 대한 이걸 잘 알아서 잘 다스릴 것 같습니다. 라고 추천을 해주고 사람이 또 순하고 하니까 등용을 하는 겁니다. 등용을 해서
물을 다스리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역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낙서 구궁술이다라고 나오는데요. 주역에서도 나오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던가요? 우리 공부 이미 다 주역까지 필요 없습니다. 물은 어떻게 흘러요? 자,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자 만물을 적시면서 흐르기 때문에 물의 성질은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래로 그죠? 만물을 다 적시면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에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물을 저 큰 물을 다스리려면 물막이 공사가 아니라 어떻게 나 물을 아래로 빼야 되는 겁니다. 그 가장 아래가 어디예요? 바다죠. 바다도 물 빼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 우의 치수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큰 물을 다스리면서 그죠? 큰 물을 다스리는 것에 바로 오행의 대법이 있다. 그래서 일활수요 먼저 물부터 다스려야 되겠죠. 만물의 근원이다. 아까 천지가 사귀는 것은 바로 물로 사귀는 것이 되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만물이 나오는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이 사귄다 그랬죠. 어떻게 사귀어요? 모양으로 표현하자면은 이게 하늘이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8개는 다 아신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 땅귀죠. 하늘 속으로 뭐가 들어와야 돼요? 땅 기운이 땅 속에 하늘 기운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돼야 양기운을 가득 머금고 나서 이 속에서 뭐냐면 뚫고 이렇게 씨앗이 나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나가요? 물이죠. 여기다 물수자를 쓰죠. 그래서 이게 괴상의 이름이 지천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천태는 뭐냐? 하늘과 땅이 사귀는 것. 그래서 천지 뭐라 그래요? 교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지 자연이 사귀어서 만물을 길러내듯이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저 한가운데 앉아 계시는 누구는 왕과 왕비께서는 그죠? 잘 사귀시어서 천하 만백성들을 어떻게 하소서? 잘 길러주소서. 그래서 중궁전의 이름에다 뭐라고 한다? 교태전이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상하가 그죠? 저기 뭐예요? 천지가 서로 간에 또 사귀어서 천지가 또 사귀니까 또 뭐라 그러죠? 뭐가 통한다 그랬죠? 천지가 사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물로 했고 그 다음에 또 만물이 천지 교태니 해놓고 그 다음에 공자가 다시 한번 또 여기다 설명합니다. 천지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만물이 뭐한다? 제가 설명해 줬잖아요. 만물이 통한다 그랬죠. 이렇게 나오면 뭐가 돼요? 그게 교통이라 그랬죠. 중국에 가면 교통대학도 있고 교통은행도 있다 그랬습니다. 비클이 아니라 그랬죠. 차량이 아니라 그랬죠. 이게 사귀는 겁니다. 사람도 사귀어야 되죠. 저 윗사람이 혼자 잘났다고 막 요즘에는 윗사람들 잘났다고 너무 떠들어서 참 문제가 되네. 돈 좀 있으면 돈 좀 있다고 또 잘난 체 하죠. 아파트 같은 경우도 딱 가로막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불교 이렇게 되면 그저 사귀지 못하면 나중에 틀림없이 이거 난리가 납니다. 위와 아래가 사귀어야 됩니다. 사귀는데 어떻게 되느냐? 네가 적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서로 간에 뭐 어떻게 통해야 된다? 뜻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한다? 기지동이라 그랬죠. 상하가 그죠? 상하가 사귀어서 상하교이 사귀어서 해야 된다. 그 뜻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읽으면은 동지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통하는 과정에서 홍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큰 물을 다스리면서 세상 천하의 이치가 어떻게 통하는지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름하여서 오행대법의 이론을 세우는 것이 바로 홍범입니다. 그래서 오행대법의 이론을 전부 다 몇 가지로 하냐면 9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그래서 홍범, 구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 임의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 순임금과 우임금 요 시기에 대해서 그래서 자, 이 역의 이치가 한번 크게 변동이 됩니다. 그 전에까지는 선천팔괴라는 것만 있고 그 다음에 후천팔괴까지 되는데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이 낙서 구궁수리의 이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서양 애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뭐예요? 마방진이라고 하는 거죠. 가운데 5를 중심으로 해서 뭐예요? 일육수, 이칠화, 그 다음에 사구금, 그 다음에 삼팔목 해서 가운데 5를 중심으로 해서 대각선 어디를 더하든지 간에 뭐예요? 10의 이치가 된다. 이걸 이제 앞으로는 이제 유식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오용 십작의 원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오각, 오라고 하는 글자도
그죠? 양과 하늘과 땅이 사귄다라고 하는 이 글자입니다. 가운데에서 천지의 사귐을 주관해서, 그죠? 주관해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덜어내주고, 그죠?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덜어내주는 것. 이거 이제 주역으로 표현하자면은 지산 겸귀예요. 부다익과 식물평시라. 그래서 많은 곳을 덜어서 적은 데라 보태주고, 그래서 모든 만물을 두루 고르게, 그죠? 고르게 해서 펴준다라는 이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에 대해서 겸손함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다? 위에 있다고 너무 잘났다고 떠들지 말고, 그죠? 네가 밑으로 내려와서 두루 가지고 고르게 하라. 이게 주역으로 몇 번째냐면은 15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15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오용 십작의 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 더멀면 1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두루죠. 덜어내줘 가지고 어떻게 돼? 10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쫙 다 펴주는 것입니다. 쫙 펴주는 게 뭐예요? 쫙 펴주는 게 신이죠. 신. 펼신자 신. 저 위에서 보이지 않는 그저 일월성신이 펴주는 건 이게 하늘의 신이 되고, 땅에서 펴주는 신은 곤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신입니다. 펼신자의 신이죠. 이게 바로 신명의 이치가 되는 거죠. 신명. 그러니까 하나 얘기하면 주에 64개 다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홍범의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물을 다스리는 대법이다. 그걸 통해서 결국 농경사회의 정사라고 하는 것,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그저 두루두루 부정한 것, 그저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하도록 고무격려시켜주는 것이 말하면은 기본적인 정치입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은 개강자가 공자에게 선생님 정치가 뭡니까? 라고 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정은 정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 보통 이렇게 바르게 해주는 일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사라고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제적 개념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치수법이 중요한 거죠. 농사를 지으려면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뭘 따라서 옮기는 저쪽 그 유목민족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문화적 원류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치인데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만물의 토대가 되는 바로 물, 그죠? 물을 다스리는 것 돼서 그래서 예로부터 정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정치는 이 정치예요. 그런데 서구의 정치는 어떻게 하냐? 폴리틱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정치학 개념도 참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데 맨 서구의 아테네 정치만 갖다 끌어다가 제가 내내 배운 게 이거였거든요. 자, 정치 그러면 만약 폴리틱스입니다. 폴리틱스 할 때 맞나요? 무슨 소리예요? 폴리 하면은 뭐 들어가요? 경찰이 뭐죠? 폴리스 들어가죠. 이게 경찰 국가 개념이에요. 경찰 국가는 철저하게 만약 법치죠. 저 미국 사회 보십시오. 경찰 권력이 대단합니다. 거기는 그죠? 이건 무조건 복지. 왜냐하면 그거는 워낙 또 다인종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 다 그래요. 이건 철저하게 이 법치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움직일 수가 그죠? 이게 정상적으로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게 농담하면서 하니까 머릿속은 전부 다 서구적으로 들어왔는데 마음속은 어때요? 여전히 농경문화 질서가 있습니다. 야 그런 법이 어디 있냐? 무슨 법? 국민정서법. 야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우와 하면 때법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지금 비아냥거리기는 소리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몰라? 원래 도지이 덕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거는 머릿속에 마음속에 아주 뼈저리게 녹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배운 건 전부 다 서구적으로 배웠죠. 머릿속도 여전히 서구적인 그 법질서죠. 자꾸 법질서는 강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럼 법이 공평하게 집행된 적 있느냐? 있어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법이 철저하게 이렇게 집행이 잘 되려면 어떻게 했나? 그 사회에 기본적인 복지 정책이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유럽, 미국, 캐나다, 미국은 좀 독특한 나라긴 한데 이게 먼저 이 세금 관계가 정리가 잘 돼야 되는데요. 우리는 원래 농경사회에서 이게 잘 되도록 돼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미 다 무너지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어디에서 뼈다귀들만 주워다가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뼈다귀끼리 부닥치면 참 골치 아프죠. 지금 그런 상황에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범을 보면서 아 이게 참 중요하더라. 이 치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현대사회에 들어올수록 이게 더 중요하죠. 산업사회가 되고 하면 사람들이
거의 정착 생활을 다 합니다. 물론 이제 상업이라고 하는 그 유목민족의 문화가 크게 좌우하기는 하지만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만물을 다 길러내는 토대가 되는 거죠. 태죠. 이렇게 되면 태가 되는 거죠. 자, 그 태가 어디서 시작한? 자궁에서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 시작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 기르는 것이 물이다라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더군다나 공업용수 쓰면서 두루두루 오염돼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관공서에 하수과라고 했는데 요새는 하수과가 뭐예요? 다 치수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만큼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더욱더 이렇게 중요해지는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오행대법을 같이 보셔야 될 겁니다. 거기 보면은 398쪽에 맨 처음에 이제 여기는 주석까지 조금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에 한지 그러면은 한서라고 하는 한나라 때 역사죠. 반고가 쓴 거죠. 한서 가운데 지리지입니다. 지라고 하는 건 보통 지리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치 홍수할세. 우가 홍수를 다스릴 때, 그러니까 큰 물을 다스릴 때에 성낙서언을 낙서를 주셨거늘 석이다 그러면은 줄석자 하사한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우보다도 더 높은 누가 주었습니다. 순이 준 것도 아니고 요임금이 준 것도 아니에요. 그게 도대체 이게 누가 주었느냐? 그러면 하느님이 주었다. 하느님이 손이 있어서 줬어요? 아니다라는.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은 그 앞서서 뭐냐면 우임금은 동이족이고 그래서 이때 여기 보면은 뒤에 상제께서 제께서 주셨다라는데 그 제를 상제 그러면 하느님 그러면 그야말로 뜬금없는 소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음양이 발달된 사회는 중국 대륙이 되고 본토가 되고 이쪽으로 해서 황하강 이쪽 뒤로 해서 이제 동이족의 이 땅들은 주로 산도 있기 때문에 오행의 질서가 발달된 곳은 동이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오행 질서 어지간히 따지죠. 그게 뭐냐면은 이른바 뭐 풍수지리 그다음에 무슨 뭐 성명학 뭐 등등 온갖 데 오행이 안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 오행이라면 빡싹한 사람들이 이쪽이고 또 그것까지 이용해서 뭐하냐 그 위에 훌륭한 분 한 분 계시죠. 나중에 공부할 거 세종임금 한글까지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행에 있어서 그 예로부터 이게 타고난 뭐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그 제라고 하는 사람이 동이족을 다스리던 제후 내지는 그죠? 그 후들 가운데서도 덕망이 높은 이런 사람, 뭐 이제 이쪽에 국수주의자들은 그냥 우리가 뭐냐 동이족의 황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게 누구겠어요? 단군 뭐 이렇게 군 하니까 또 이것도 뭐 저 격하한다는 게 다 얘네들은 다 통한 말입니다. 그죠? 단황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동이족 쪽에서 넘어왔다라는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참조 삼아 하시고 그래서 낙서를 받으셨거늘 그걸 가지고 법이 진지하시니 이것을 잘 본받아서 펼치셨으니 홍범이 시하라 하고 홍범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제 한서 지리지에 나오고 또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무왕이 극은하시고 은나라를 이기시고 방문 기자의 천도하시니 기자에게 방문하여서 기자를 방문하여서 물으시기를 천도로서 하셨으니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러더니 기자가 홍범으로서 펼쳤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내가 하늘을 백성을 다스리는 그저 대경대법 천도가 무엇이고 그러면 내가 따라야 될 인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기자가 그걸 홍범으로서 펼치셨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홍범으로서 쭉 알려주었다라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안편내컨대 지금 이 홍범의 이 내 안에 있는 이 문장들을 살펴보건대 왈 뭐라고 했냐면은 이라고도 표현하고 왈 여라고도 이렇게 표현했더라.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글 가운데에 어디에 나오냐면은 나무나노니 그 다음에 저 뒤에 어디냐면은요 참 안 나오네. 저 뒤에 보면 411쪽에 한번 보세요. 411쪽에 보면은 자 9장에 보면은 오 황극은 황이 건극유국하시니 염시오복하여 용부 석궐 서민하면 유시궐 서민이 우여극에서 너 여자가 들어가죠.
너여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저 뒤에 5번째인가요? 19장 제 눈에 얼른 안 보이네. 14장에 나오나요? 저기도 저기 보인다. 그 419쪽에 보시면은 419쪽에 19장에 보면은 찾으셨나요? 신지 유 작복 자기 옥식하면 기에 우이가 하며 이가에서 이때는 이자는 너이자이고 되고 흉우 이국하여 해서 이자도 내 나라 이렇게 됩니다. 다시 넘어가서요. 그래서 다시 398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편내에 보면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자를 쓰고 또 너여자를 그죠? 너는이라고 말한 것은 그때 그 너이자하고 너여라고 하는 건 기자가 고무왕지 산이 바로 무왕에게 알리시는 그죠? 무왕에게 알려주는 말이니 의 홍범은 아마도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하건대 뜻하건대 아마도 홍범은 바로우하여 원래는 우에게서 나와서 발표되어서 기자 유연 증익하여 기자가 이것을 미루어 펼쳐서 더욱 넓혀가지고 이성편녀와 이로써 한 편을 이룬 것인가 해서 여자는 어조사 여자자 한 편을 그래서 아마도 원래 우에서 나온 것을 기자가 이것을 점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보태어가지고 버텨서 바로 무아행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주서 편명으로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금문, 고문, 계유하니라. 금문과 고문에 다 있느니라. 이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금문, 고문이란 아까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제 이게 홍범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채침이 이와 같이 설명해 놓은 내용인데 실은 제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도 썩 바람직한 소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서에서 인용했고 사기에서 인용했죠. 한서 사기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말들은 어디에 근거예요? 그보다 더 앞선 바로 이 글이죠. 이 글의 근거에서 사마천이 정리하고 반고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참조 삼아 보시고 그 다음에 제1장에 보면은 자, 16, 3, 4 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 펼쳐진 숫자죠. 그래서 열하고 그리고 다시 몇 개 숫자 더하면은 유를 붙입니다. 그리고 3 하니까 13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13이라고도 쓰지만은 정확히 하면 열하고 그다음 옛날 어르신들 그러죠. 열이요 뭐라고 하죠? 뭐 숫자 쭉 셀 때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하면서 열 어떻게 되죠? 열하고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 유자가 들어가는 거죠. 열은 다 펼쳐지고 거기다가 다시 또 있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유고. 그 다음에 3, 4라고 하는 거 이거 사자도 이미 우리 천자문에서 공부 다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상활, 사요, 주활, 연인이 왈, 사자는 인, 기자지, 사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자는 은나라 사람입니다. 은나라에서는 연호를 사라 쓰고 주나라에서는 연이라 쓴다 그랬죠. 우리가 이것 말고 또 어떻게 되는가요? 연사세제라고 외우라 그랬죠. 외우는 게. 자, 연사 그다음에 세 제. 우리가 오늘날은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나라 때 연호표기법입니다. 주나라 때 연호표기법이 되고 그 다음에 은나라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은나라에서는 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나라에서는 제사를 또 중시도 했고 제사 가운데 사라고 하는 것은 양월이 되는 거죠. 4월 바로 음력 4월에 양기운이 가득 찬 달을 기본으로 해서 왜냐하면은 농사 짓는 땅에서는 이게 양기운이 중요하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거꾸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주나라가 제일 하대. 그 다음에 위에 상대가 은나라. 그 다음에 하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라에서는 바로 세를 씁니다. 메세라고 하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이거 쓰죠. 지금 우리가 쓰는 연을 쓰는데 요 두 가지가 쓰는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위에는 요순 때는 바로 제라고 씁니다. 자, 연하고 세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자 당시에는 다 이제 춘추나 이런 데 보면은 연호를 전부 다가 주나라 방식으로 썼잖아요. 그죠? 주나라의 책력에 근거해서 썼기 때문에 몇 년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에 좀 안 맞았다 그랬죠. 인월 세수 이른바
1년의 첫 달을 주나라에서는 음력 지금 11월 달을 이걸 정월로 이렇게 두니까 제일 추울 때를 1년에 천벌을 삼으니까 공자가 맞지가 않죠. 뭔가 새롭게 바뀐다 그러면 따뜻한 기운이 있으면서 새록새록 뭐가 싹이 트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맞지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밑에서 이거는 왜냐면 밑에서 양 하나가 이제 막 회복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맞지 않고 자 이거 하나 더 넘어가서 그다음 몇 개가 되는 거? 3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 그죠? 이른바 이게 인월입니다. 그래서 자 인월세수법을 쓰는 게 막 이게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논어에 보면은 자월세수법은 주나라가 되고 축월세수법이면은 은나라입니다. 지택 이월이 돼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써요.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후대의 공자를 따르는 저 권력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이후에 인월세수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라의 역법을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년, 연 단위를 표현할 때 이 2가지가 그대로 통용되는 겁니다. 이거는 워낙이나 오랫동안 예법이나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그래서 1년은 지금 단위는 요걸로 쓰지만은 실제적으로 넌 몇 살이냐 그럴 때는 주로 이거 새로 쓰는 거죠. 또 무슨 해라고 할 때 이것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다 공자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사세지 지금 누구냐면 은나라의 왕자였던 누가 기자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은나라 연호 방식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주나라의 주서를 쓰기는 했지만은 바로 뭐냐면 기자를 높이고 은나라 이해법을 높이느라고 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직은 주나라 이해법이 정해지질 않았죠. 이제 막 개국하잖아요. 이제 막 개국하자마자 아직 뭐 일체 모든 게 정비도 안 한 상태에서 먼저 급한 게 뭐냐면은 이 현인을 찾아뵙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직은 은나라의 천자의 예법을 그대로 지금 쓰는 겁니다. 그래서 16, 3, 4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그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기자를 방문하셨다. 방이라라고 하는 말도 보면은 말씀 한자에다 모방자 쓰니까 사방방자가 되는 거죠. 기자를 방문해서 뭐 한다는 소리예요? 방문이라는 말이 두루두루 이것저것 방도, 방책, 그죠? 가야 될 방향 등등을 물었다라는 의미가 다 들어갑니다. 거기 기자와 관련된 내용 그 밑에 주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활, 사요, 주활, 연이니 그죠? 상나라에서는 사라고 했고 주나라에서는 연이라고 했으니 차활 사자는 여기에서 사라고 한 것은 인기자지 사야라 바로 기자로 인한 말이라 그죠? 기자로 인한 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은나라 이해를 존숭해서 한 말이라. 기자상은 상기 윤상이라도 아망위 신복이라 하시고 기자가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상나라가 그 빠져서 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신복이 그 나라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셨으니 신하가 됨이 없을 것이라 라고 하셨으니 이 얘기는 바로 상서 미자편 그죠? 상사의 맨 끄트머리에 자 미자를 보내면서 미자를 신의를 갖고 넌 도망쳐라. 일단 은둔에 있어라 라고 보내면서 그때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 지금 보니까 주나라가 틀림없이 천하를 통일해서 천자의 나라가 될 텐데 나는 결코 그 나라의 신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고 하셨고 그런데 사기에 또한 기자 진홍범지 후에 또한 기자가 홍범을 펼치고 난 뒤에 제라고 하는 건 사기 앞에 역체는 실려있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실려있느냐? 기자가 홍범을 펼친 뒤에 무왕이 봉우 조선이 불신야라 하니 무왕이 뭐냐면은 기자를 조선 땅에다 봉해줬다 이 얘기예요. 기자를 봉해주었는데 그러나 신하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자조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틀렸다 이 소리예요. 기자조선은 실제적으로 봉을 하려고 했지만 기자가 절대로 받지를 않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정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봉했지만은 신하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 개 기자 불가신이니 대개가 기자는 가히 신하 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불가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맹자가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하 삼을 수
없는 신하가 있습니다. 그죠? 영원히 아무리 천자라 하더라도 영원히 스승으로 모셔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기자 같은 경우는 가히 신하 삼을 수 없으니 무왕이 역수 기지 불신여라. 무왕 또한 역시 그 뜻을 따라서 신하 삼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무왕 자체가 기자 조선으로 봉해준 적이 없는 것이 바로 그 정론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어찌해서 그 잘못 알려져 있는지 그게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이게 식민사관이다 등등등등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방이라고 하는 것은 취문지해라 나아가서 물음이라.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물음이라. 기는 국명여. 기라고 하는 것은 나라 이름이고 자는 바로 자귀라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기자라고 하는 것은 기자는 은나라의 왕자잖아요. 그죠? 천자의 그 후손이기 때문에 천자의 후손은 자기들의 뭐가 있어요? 봉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자의 봉토가 바로 기땅이 되고 기땅에 봉해진 자작이라라고 해서 이름을 기자하고 우리가 이제 땅 이름과 그 다음에 봉 이름을 봉호, 그죠? 봉호를 가지고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자라는 것. 그 다음에 소시왈 기자지 불신 주야언을 소시도 소식이라고 하는 송나라 때의 학자도 기자는 주나라에 신하하지 아니했거늘 갈리위 무왕 진 홍범야오 그런데 어찌해서 무왕을 위해서 홍범을 펼쳐주었는고 그죠? 신하하지도 않을 건데 왜 펼쳐주었는고 그리고 또 천이시도로 줄비자죠 비지우하여 전지어 아하니 불가 사자이 절이요 이 무왕이 부전이면 즉 천하무가 전자야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이 소식이 참 꼼꼼하게 잘 해석을 해놓은 건데 이 소식도 서경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탁월하게 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침이 서경을 문장을 해석을 하는데 이 소식의 해석을 많이 인용을 해요.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어찌 했는가 하니까 하늘이 이러한 도로서 우에게 주시어서 전하여져서 나에게까지 이르렀으니 하여금 나로부터 하여금 만약에 끊어지게 하지 말아야 하고 그죠? 불가사 나로부터 하여금 끊어지게 하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이 무왕이 부전이면 그래서 무왕으로서 전하지 않는다면은 무왕에게 전하지 아니한다면 천하 불가 전자의라 천하에 가히 전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므로 위 기자지 도자는 기자의 도됨은 바로 기자의 도됨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적 가언이와 도를 전하는 것은 가하겠지만 사즉 불가니라. 그죠? 내 나라를 망한 그 나라의 신하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다. 더군다나 그중에 그저 왕실의 그 자손으로서 신하한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도라는 것은 어차피 누가 다스린 간에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도는 전해주되 나의 이른바 그 영달과 그저 부귀를 위해서 벼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